제가 걱정하는 거는 국민연금이 큰 실수를 할 것 같아요. 씻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따라서 충정으로 재고를 요청하는 그런 사실 좀 스몰 피넛에 지나지 않는 조동근 명예교수의 진언입니다. 경청에 들으세요. 씻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수를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촌철살인이 중요합니다. 여기 35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제가 쓴 건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선 제가 볼 때는 것 같아요. 사회적 비난, 법적 처벌, 주총 아젠다를 혼돈하는 나라예요, 우리가. 이걸 혼돈할 겁니까? 뭐 우리 다 알잖아요. 결국 이제 한진인데 어디입니까? 문제 뿌리는 결국은 뭐 땅콩 해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143일 동안 구속되어 있다가 풀려났죠. 근데 솔직히 보면 그래요. 뭐 도덕하고 법하고 이걸 구분 못하면 어떡합니까? 도덕적으로 비난받은 그런 짓은 맞죠. 하지만은 그렇다고 이거를 감옥에 가두면 되겠습니까? 사실요. 한번 우리 좀 돌펴보죠. 법리를 보는 게 아니라 상식에 비춰보자고요. 그 땅콩 회항의 그 최대 피해자는 사실상 강제로 시간을 지체당한 승객입니다. 그쪽에서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이의를 제기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요. 그리고 활주로에 들어가서 뭐 가석하는 것도 아닌데, 계류장에서 그거를 갖다 몇몇 도 후진했다고 해서 항로 변경으로 이거를 갖다 단죄하는 나라? 이거는 문제가 있죠. 재벌 3세에 신중하지도 살립시도 못한 그런 오만 방점에 대한 도덕적 비난과 대한항공의 이미지 실추가 그녀의 행동에 대한 최대 징벌입니다. 이거 부정하시겠어요? 그 이후에 또 뭐 무리가 있더라고요. 사회적 무리가 현행법을 위반한 거라면 처벌하세요. 처벌하시라고요. 벌금 매기시고. 하지만은 지금 이게 뭡니까? 예? 만약에 조양호 회장 일가의 어떤 그런 이제 좀 몰지각한 행동 자체에 대해서 법적 처벌이 미흡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다 치자고요. 그렇다고 주총을 통해서 또다시 응징해야 됩니까? 이거는 심의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를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국가에서 3만 불 소득이라는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층위가 다른 문제를 그렇게 함부로 다룰 수 있습니까? 이게 좀 분명히 하자고요. 조양호 회장이 지금 한진그룹을 맡고 나서 엉망이 됐습니까? 의사결정 잘못했습니까? 그래갖고 경쟁사에 비해서 뭐 마켓시가 떨어지고 뭐 주가 떨어지고 그랬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사실요. 어떻게 보면은 주총에서 주주들이 조양호 체제를 거부할 수 있어요. 그건 사적 자치입니다. 존중돼야 되는 거죠. 하지만 국민연금에서 조양호 회장의 진퇴를 거론하는 것은 대한항공에 대한 허점이다. 부당한 경영 침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앞에 그 말씀드린 대로 헌법 126조를 위반하는 겁니다. 사실은. 헌법 위반까지도 우리가 연계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36페이지 넘어왔습니다. 연금 사회주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어요. 피터 드러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경영학자들 뭐. 근데 참 이분이 76년도에 상당히 미리 얘기한 거죠. 연금 사회주의. 사회주의를 노동자에 의한 생산수단의 소유로 정의한다면은 미국이 지구상에서 최초로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가 될 거다라는 일가를 한 것이 바로 이것이 연금 사회주의였던 씨를 뿌린 겁니다. 우리나라 뭐 연금의 의사결정 구조를 보세요. 사실요. 정부하고 정치권에 휘둘리기 쉬운 구조인 것만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연금 사회주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는 얘기하는 거죠. 우리 과장을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요. 한번 좀 냉철하게 성찰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제가 이제 방점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이 거기 이제 두 번째 동그라미인데요. 고객돈의 재벌사 금고화를 그렇게 격렬하게 비판해온 좌파 아니었습니까?
고객돈으로 재벌 체제를 공고히 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고객돈의 재벌 사금고화라는 의미의 그런 악마의 단어를 코인해왔다고요, 사실이요. 엄격한 금산 분리는 다 거기서 나온 거죠. 하지만은 이제 이것이 한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자충수로 지금 작용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과 옥조로 이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객돈의 재벌 그 사금고화 논리를 SC 코드에 적용하면은 똑같은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국민 쌈짓돈을 재원으로 한 민간 기업 경영 간섭과 뭐가 다릅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1,500은 뭐예요? 노후 생활 안정이에요. 따라서 원본을 잘 유지하고 이자를 잘 증식시켜가고 고갈 시기를 늦추는 것이 최대의 목적 아닙니까? 혹여 국민연금을 통해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을 비록 부차적인 목표로 삼았다 손치더라도 이거는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를 기본적으로 명확하는 겁니다. 예? 과잉 개입 금지 원칙을 위한 거죠. 예? 기업의 지배구조 마음에 안 드세요? 바꾸세요. 그럼 상법이 있고 회사법이 있고 공정거래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 국민의 쌈짓돈을 갖고 이런 식으로 재벌의 사금고화를 그렇게 비난해온 좌파들이 이걸 이런 식으로 왜 국민경제 개판에 그런 얘기죠. 하세요. 회사법, 상법, 공정거래법을 바꿔서 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37페이지입니다. 국민연금을 재벌 개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국민연금이죠. 제가 이거 쓰면서 약간 좀 조심을 했어요. 단정을 하면 안 되죠. 할 수 없죠. 따라서 국민연금을 재벌 개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의심돼요. 저한테는 그게 사실이요. 여러분한테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심히 의심돼요. 심히. 수탁제 전문위원이 꾸려졌는데 인적 구성을 보세요. 인적 구성을요. 뒤집어지기 직전입니다. 제가 기울은 게 아니고 말이죠. 14대 9에 14대 9요. 14 다시 14명에서 9명이 뭐죠 보면요. 정부하고 그 다음에 산하기관, 노동계 인사로 채워져 있어요. 14분은 9입니다. 이게 뒤집어진 운동장이 아니면 뭡니까? 이게 기울어졌습니까? 세월호가 뒤집을 때 몇 도였어요, 각도가? 아마 그거보다 더 가파른 각도가 14분은 9입니다. 70%를 기울였으면 어떻게 이것이 운영이 됩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게 지금? 수탁제 책임 전문위원회 책임을 뺐어요, 차라리. 책임이라는 단어를 갖다 우리가 오용시키지 말자고요. 수탁제 전문위원회 하시라고요. 무슨 책임이 왜 들어갑니까, 거기. 우리나라 그 재벌 개혁, 이거는 참 그 좌파들의 아주 오래된 어떤 아젠다죠. 좌파들의 한국 재벌 체제에 대한 평가는 지극히 인색합니다. 사라져야 될 비정형제 조직으로서 인식되고 있어요. 과연 그런가? 반대사를 보자고요. 지위를 제가 찾았어요. 지위요. 제가 펜앤마이크 컬럼을 쓰면서 그때 많이 공부를 했는데 이게 여기 쓰이더라고요.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이게 평소에 좀 이렇게 두루두루 봐둬야 되겠더라고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씁니까? 어떻게 하루 이틀 사이에 이거를. 참 펜앤마이크에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저한테 그냥 막 쫄아갖고 말이죠. 그냥 했는데 빨리 쓰라고 그래갖고. 근데 아시다시피 긴 얘기는 안 드리고요. 지위가 퇴출도 했어요. 망한 건 아니죠. 하지만 에디슨이 문제입니다. 토마스 에디슨. 그래갖고 100여 년 버티다가 다우존스에서 이제 나왔죠. 그렇죠. 근데 왜 그런가? 보면 두 가지예요. 제가 볼 때 법의 본질을 망각을 했고요.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못했어요. 삼성전자 극명하게 대비되는 대목입니다. 법의 본질을 망각했죠. 무슨 G캐피탈이에요, 사실이요. 그리고 젠 월스의 그 생명보험회사를 왜 인수합니까?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실패했다고요. 지쇠몰은 소유 경영이 아닌 전문 경영 체제의 한계일 수도 있다. 저도 좀 조심했습니다. 전문 경영, 그건 체제일 수도 있는 거죠. 좌파 시각에서 보면 지위는 완벽합니다. 그 자체가 뭐죠? 전범이에요. 순환출자 없죠? 따라서 가공자본 없죠? 지주회사니까 출자들은 명료하잖아요. 그럼 왜 지위가 왜 쇠몰합니까? 도대체. 지배구조는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다양히 되는데 지배구조가 있으면 그것이 엔진이 되고 기업을 끌고 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보면. 그 다음에 좌파학자들이 참
참, 사고자 얼마나 칭송했습니까? 사실요. 한국 계열 구조는 한마디로 뭐 쥐꼬리 많은 걸 갖고 경영중을 흔든다라고 그냥 수십 년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수십 년을. 예? 하지만 계열사는 뭐죠? 독립되어 있어요. 따라서 미국의 지가에서 지 캐피탈을 묻어가는 지 그룹의 어떤 사업 구제는 없었어요. 보면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 경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묶여서 가다 보니까 뭔가 띄워내야 되니까 난 뭐죠? 분사화를 해야 돼. 분사화. 분사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뭐죠? 분사화를 할 필요 없죠. 이미 분사화된 독립기업으로서 계열사죠. 지금요. 계열 조직은 이미 하나의 독립된 법인격을 갖기 때문에 분사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기민합니까? 이게 글로벌 시대, 글로벌 스피드 시대 싶으면. 모든 걸 전부 다 디비전을 넣고 나서 뭐 그거를 이 지가 도대체 무슨 정범이라고. 재벌계 그렇게 보지 마시고, 예? 지 그 세월에는 주주 행동주의가 또 시사하는 게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 와중에서도 보면요. 2014, 2016 아주 어려울 때 보면요. 지가 이멜트가 진짜 그냥 멜트다운되기 직전인데 보면은 그 당시 자사주 매입에 490억 달러 지출했더라고요. 이걸 지출 안 했으면 뭔가 좀 새로운 어떤 경쟁력을 찾는데 썼을 거 아닙니까 싶으면 이 490억 불의 그 자사주를 매입해가지고 뭐가 도대체 주가 관리비가 더 됩니까? 이게 뭡니까? 주주 행동주의가 얘기가 뭡니까? 그 원칙 우리가 지금 따라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싶으면. 여기 제목 재밌어요. 이멜트 회장이요 17년 동안 장기 집권했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8%. 하지만은 같은 기간에 S&P 500 지수가 214% 상승했어요. 차라리 인덱스 펀드에다 넣어뒀으면은 214%를 벌었을 텐데 이멜트를 믿고 집사로 믿었겠네. 집사로. 대리인이 아니고요. 8%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배구조의 정답이다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잘 되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거꾸로 벤치마킹하는 역발상을 하세요. 네. 성형 미인 만들지 마시고 매력 있는 사람 외모로 관찰하는 게 안 맞는 거죠. 네. 미간의 간격이 밀미리가 돼야 미인이다. 그거 아닙니다. 예, 4번, 예. 죄송합니다. SC 코드의 번지 집사는 선한 이타적 존재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참 답답한 건 뭐냐면, 아까 우리 황인학 박사 말씀하셨는데, 세상을 볼 때 집사를 볼 수 있고 대리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집사를 보거나 대리를 보세요, 지금. 그런데 우리 옷을 입었는데 상의는 양복이고 하의는 한복이에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지금 우리가 뭐냐면 세 단계죠.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투자자가 있고, 그거를 모아서 관리하는 기관 투자자가 있고, 그 다음에 대리인이 있다면은 경영진이, 그러면 대리인은 그렇게 뭐 좀 악한 이인데 나는 왜 선한 사람이라고 자부합니까? 이건 아니죠, 보면요. 행동을 보고 우리가 선하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나는 선하니까 나를 따르라 하는 것도 무지하게 잘못된 거예요, 보면요. 잘 들어보세요, 보면. 행동 거지를 보고 우리가 치료를 해서 선한 존재다 하는 게 아니고, 선한 존재가 날 믿어라. 그게 바로 내, 뭐죠? 로 남불이죠, 보면요. 기관 투자가, 그 중에서도 원래 이게 영국에서 출발한 건 뭐냐면, 아까 좀 다 들으셨겠지만은, 자기 반성문이요. 그거 그냥 뭐 미국 공개되는데 아무 역할은 못 됐잖아요. 기관, 따라서 반성문을 쓴 겁니다, 사실요. 그리고 SC 코드는 기본적으로 민간 기관 투자가들 위한 하나의 연성 계약이죠. 이거를 왜 공적 연금이 왜 들어갑니까 도대체? 들어갈 곳이 아니죠 보면요. 고만고만한 민간들이 보면 서로들 이렇게 문화를 형성하는데 어떤 엘리엇, 골리앗이 왜 들어갑니까? 골리앗이 지금. 따라서 연기금이 스튜던트 코드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보면요. 민간 기관 투자가들은 우리가 반성문을 쓰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다짐한 건데 꼭 왜 들어가냐 그런 얘기예요. 좀 우리 박명호 장관님 경제학하신 분이던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왔으면 39페이지인데 보면은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 없는 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상장 기업의 투자를 좌우할 것입니다. 이건 뻔하죠. 그러면은
이 스튜디오십 코드에 따라서 그거를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기관 투자가 몇 명 됩니까? 얼마나 근사합니까? 근사. 따라서 다 뭐죠? 과외를 받는 거죠, 과외를. 그죠? 검색을 해서 그대로 그냥 다운받아서 쓰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뭐, 진짜, 의결권 자문사인데, 그러면은 의결권 자문사 국내에 뭐 있습니까? 어디 의존합니까? 해외 의결권 자문사에 의존할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한국 경제에 대해서, 한국 기업에 대해서 무슨 애정이 있습니까? 지식은 있다 칩시다. 무슨 애정이 있냐, 그런 얘기예요. 거기 우리 문명을 맡기는 게 맞습니까, 지금요?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아까 우리 지위가 나빠지면서 2014-16 사이 그렇게 나빠지면서 490억 달러를 가지고 지위를 바꾸는 데 써야 되는데 자사주를 매입했잖아요. 그렇게 리컨벤테이션을 할 겁니다. 누가? 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그걸 갖다 또 뭡니까? 우리 연금이 뭐죠? 푸시할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요. 연금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역발상을 해야 됩니다. 사실요, 연기금에 SC 코드를 도입하면 공공홍이 있는데, 그러니까 더 그게 이제 공공성이 더 발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뭡니까? 이윤을 추구하지 말고 사회적 가치에 눈을 돌려라 이런 얘기 하게 돼 있죠. 사실 보면은 뭐 ESG, Environmental Society and Governance, 그것도 사실 이게 뭐 전지전능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인류 평화는 왜 안 들어옵니까 거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청지기가 문제 좋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ESG를 왜 봅니까? 인류 평화 보시라고요. 요새 참 제가 굉장히 좀 견디기 어려워요, 보면. 이런 사태 진전되는 게. 제일 마지막에 네 주를 제가 읽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경제민주화법에는요, 민간 기업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감사를 선임할 때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 그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국민연금을 통한 민간기업 경영 개입을 제어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 한도를 5%로 제한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